내가 자기 주장을 해야 된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대항해야 된다, 머리로는 알아도 딱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머리는 굳고 감정은 격해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우선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히려 좀 저자세로 나가는 거죠. 하지만 돌아서면은 너무너무 억울하죠. 회사에서 무례한 사람들이 저한테는 더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아서요. 혹시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뭔가가 있는지 고민해봤어요. 편안하지만 만만하지는 않은 사람이 되는 방법, 부탁도 잘하고 거절도 잘하는 사람 되는 방법, 이런 게 알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고민을 가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있는 거죠. 관계 고민이. 무례한 사람들이 있죠. 어느 집단이나. 근데 나한테 특히 더 그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해보기를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뭔가가 있는지 고민을 해봤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어쨌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 그렇다고 너무 세지 않은 거죠. 편안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그 적당한 선의 사람이 되는 방법.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이 2번이죠. 부탁도 잘하고 거절도 잘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튜브도 그렇고 어떤 자기계발서도 그렇고 뭐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굉장히 간단하게 팁처럼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노력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간단한 게 아닌 거를 간단하게 접근하는 게 우선은 구미에는 땡길 수 있어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쉽게. 뭔가 이렇게 외워서 하면 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관계라는 거는 머리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관계는 머리를 비우고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부분이 내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많은 책을 보고 어떤 대화법을 익히고 처세법을 익혀서 머리로 외워서 많이 연습을 해서 익숙하게 한 다음에 실전에서 써먹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실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굳이 비유를 드리자면은 저는 관계의 끝판왕이 연애라고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연애를 글로 배우고 강의로 배워서 실전에서는 적용이 안 되죠.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의식보다 무의식의 영역이 굉장히 커요. 그냥 단순한 업무나 학습 이런 부분들은 의식이나 어떤 이성을 활용할 부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관계라는 거는 인간관계라는 거는 무의식적인 영역이 굉장히 커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 그거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그 작용도 있는 거고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작용도 있는 거고 그게 서로 계속 주고받고 엄청난 속도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유행인 용어가 있죠. 케미가 뭐 맞는다. 이런 게 머리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각자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그리고 삶의 패턴, 내 주변 사람, 그리고 내가 타고난 기질, 모든 것들이 접목되어서 이루어진 성격,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람 간에는 그것들이 케미처럼 굉장히 잘 굴러가고 너무 좋은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안 맞아서 서로 계속 부딪히면서 악순환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이 질문을 바라보면은 회사에서 무례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무례한 사람들도 자기가 무례한 이유가 또 있어요. 살아온 방식, 그럴 수밖에 없는 경험, 그렇게 굳어진 패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는 더 무례하게 구는 것 같다.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냥 누구에게나 똑같은 정도로 무례한데 내가 느끼기에는 나한테 더 무례한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사람이 나한테 더 무례할 수가 있고 근데 1번이냐 2번이냐는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것보다는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라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는 더 무례하구나. 왜 그럴까? 거기에서 본인이 축축하신 게 혹시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뭔가가 있는지를 고민해봤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질문에서 안 해주셨지만 피아노님 여기 계신데 생각나시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추측이 다 있어요. 모든 질문에는 물음표로 끝나지만 내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한 나의 추정,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펴볼 때 중요한 팁 같은 게 있는데 상담할 때도 항상 그렇게 돌려서 물어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본인의 추측은 뭔가 뭐뭐 한가요? 라고 이제 물음표로 질문이 되겠지만 그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라면은 그 앞에 있는 문장은 뭘까? 내 마음에 있는 문장. 피아노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만해 보이는 뭔가가 있는지 생각나시면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실제로 그 무례한 사람이 나한테 더 무례하게 구는 거라면 그거 역시도 대부분은 그 무례한 사람이 자기가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로 저 사람은 만만하니까 나는 좀 무례하게 대해도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반사가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관계라는 게 그래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 1위는 항상 조사를 해보면 업무 스트레스가 아닌 관계 스트레스죠. 근데 관계라는 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서 업무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업무는 잘하는 분이 관계가 힘든 분도 있고요. 관계는 굉장히 안 힘들고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업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의식적인 반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무례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살펴보면은 저 사람이 뭔가 내가 무례하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더 무례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뭐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 그거는 인성이 덜 된 거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고, 그렇게 치면 모든 사람의 인성이 별로고, 인성이라는 게 의식적인 걸 말한다면 어느 정도 해당될 수도 있지만 행동이라는 거는 의식으로만 행동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치면은 왜 나는 저 사람한테 뭔가 만만하게 보이는 그 느낌을 주는 걸까? 거기를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정말 많은 경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죠. 내 마음속에서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는 내가 무례하게 취급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이미 사연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그런 게 많이 익숙한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그게 패턴이 돼요. 상대방한테 아주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호구죠. 호구 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장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의 성격 유형이, 성격적인 특성이 의존적 성격이라고 이미 강의에서도 드린 거고, 최근에 제가 의존적 성격을 모아가지고 올린 게 있는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직장 상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이거 이제 질문하시는 거는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굳이 모범 답안을 드리자면, 내가 적당하게, 너무 과하지도 않게 하지만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내 주장을 하고, 하지만 부드러워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죠. 하지만 이게 머리로 그래야겠다, 그걸 연습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엄마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육아라는 거는 아이가 어렸을 때만 육아가 아니라 부모의 역할은 20년 이상 해야 되는 거죠. 대화가 되는 시점부터는 진짜 관계예요. 그래서 아무리 육아서를 봐도 부드럽게 온화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훈육하고 이런 게 나와도 그게 내가 머리로 아무리 그렇게 해야지 외워도 현장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자식한테도 심지어 그런데 남들한테도 당연히 더 그렇겠죠. 그래서 송지현님은 무의식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직장 상사를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냐 질문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는 그 행동에 집중하지 말고, 행동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성격에 맞춰서 적절한 그 말과 행동이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중요하고, 알아서 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마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가스라이팅하는 직장 상사 앞에서 마음이 이렇게 될까?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아마 있겠죠. 어떤 마음이 들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 왜 그럴까? 상담을 하면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왠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게 뭐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머리로 하는 게 결론이잖아요. 머리로 접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론이 뭐라고 말씀드려봤자, 머리로 이해해봤자 실전에선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자괴감이 들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그래서 책을 더 파고, 자기가 가서 더 파고, 그러면 더 악순환되고, 이면에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초점을 맞춰서 이게 문제가 나다, 내가 문제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포커스를 나한테 맞춰서 내 마음을 살펴보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만하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축이었고, 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2번으로 거절도 잘하고 또 부탁도 잘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잖아요. 이거를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나는 남들한테 부탁도 못하겠고 누가 부탁했을 때는 거절도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거절을 내가 왜 잘 못할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한테 부탁을 왜 잘 못할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해당되는 내 마음의 흐름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항상 사람은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주게 되어 있고요, 내가 받기 싫은 거를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부탁과 거절이라면은 그게 마음이 내가 있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거절했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거절했구나, 지금 이
내가 요구한 이 내용에 대해서 거절한 거구나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이해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거절이라는 게 내가 요구한 요 일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에 대한, 나 자체에 대한 거절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뭐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거절이라는 거는 그냥 그 요구사항에 대한 거절이지 나의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라는 거를 아무리 심리서를 보고 머리를 이해해도 막상 실전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 존재가 거절당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되게 힘든 거죠. 거부당하는 느낌. 그래서 그 거부당하는 느낌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에 대한 거부가 아닌 거예요. 나의 존재라는 거고, 존재라는 거는 관계예요. 관계에서 내가 거절당하는 느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멀리하고 뭔가 거부하고 심지어 쳐내고 버리고 선을 긋고 잘라내고 막 이런 식의 느낌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영역이 너무 힘든 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칫 상대방한테 그런 뉘앙스를 주면 상대방이 또 마음에 상처받아서 나를 잘라내거나 또 거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게 이제 패턴이 되다 보면은 무례한 사람은 그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다 파악해요. 무례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파악을 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요즘 말로 쉽게 말해서 호구 잡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받는 느낌이라는 게 관계에서 일어나는 내가 원하는 정서적인 친밀감, 유대감에 손상이 되는 그 경험을 내가 반복적으로 했을 수가 있어요. 그 느낌들을 잘 따라가 보셔야 돼요. 그거를 같이 도와드리는 거 하는 게 상담인 건데 1대1로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 저도 항상 고민이 되는 게 기승전 상담 쪽으로 매번 말씀드리게 돼서 그럴 수 없는 상황인 분들에게는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점들을 최대한 1대1이 아니라 1대 다지만 그래도 본인 마음 살펴보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설명드리고 저렇게 설명드리고 하고 있어요. 대략 느낌적인 느낌이 오신다면은 그걸로 저는 만족하고요. 그 마음의 흐름에 꾸준히 집중을 해보시는 피아노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찬범님이 이제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호구라고 하니까 뭔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쓰죠.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본인 마음은 100% 맞는 마음이고 아마도 본인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그 단어에 또 많은 상처를 받은 게 실제로 있을 수 있죠. 피아노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업무 협조를 구하느냐 싸가지 바가지 직원한테 문의했는데 그 순간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당하면서 못한다고 이거 내가 왜 하나 주고 그런 거를 각각 다른 사람한테 당했다 그러셨군요.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한 상황. 항상 이제 제가 문의드리는 거는 그래서 본인 마음이 어땠는지 본인 마음이 그 감정선이 있어요. 감정선이라는 게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노래 부르는 경연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공연, 연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개개인의 마음 속에 있어요. 감정선이라는 게. 특히 그리고 관계 속에 감정선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드린 무의식적이라고 표현드린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감정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선에 집중을 하시는 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사과를 받았어야 했다. 근데 1년이 지났지만 너무 분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1년이나 이거를 끌고 가신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든 거죠. 직장이라는 게 그래서 관계 스트레스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매일 봐야 되니까. 지금 1년 동안 피아노님은 추측하건대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말로 이불킥을 했을 수 있죠. 내가 그때 왜 그거를 바로 이렇게 사과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본인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어른같이 굳었던 나의 모습, 두근거렸던 가슴 떨림 분하다. 그쵸. 근데 이게 물론 분하고 하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 상황에서 어른같이 굳은 거고 가슴이 막 두근거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감정에 압도된 거예요. 감정에 압도된 이유가 또 다 있는 거고요. 영상에서도 뭐 감정 압도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1, 2, 3 이렇게 시리즈로 연속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은 제가 드린 뉘앙스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선이 있어요. 내가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경험해온 비슷한 상황에서 느끼는 나의 감정선이 이 상황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내가 자기 주장을 해야 된다.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대항해야 된다. 그렇다고 너무 막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적절한 선으로 내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는 머리로는 알아도 딱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머리는 굳고 감정은 격해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우선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스무스하게 우선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오히려 좀 저자세로 나가는 거죠. 사실 마음속은 이렇지만 그런 티를 안 내려고 하고 오히려 더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하지만 돌아서면은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불킥을 하고 그 마음이 그 사람 볼 때마다 떠오르고. 우선 그 압도당한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건가요? 물론 중요한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빠져나오는 게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압도된 감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압도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전 경험. 이미 이제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포커스를 남이 아니라 나한테 맞추는 게 왜 중요한지, 그게 나를 탓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방향인 거고, 내 무의식을 살펴보는 거고, 그 강의를 쭉 연결해서 드린 거, 유튜브 전체 검색창에다가 인간관계 한간디고 정의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떠요. 요거를 지금 요런 비슷한 결의 고민을 하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